네, 다음 편은요. 미국의 대북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일날 3일 전에 매티스하고 폼페이오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 미국의 매티스하고 폼페이오하고 중국의 또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두 사람,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웨이펑허 국방부장하고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이렇게 두 명하고 2+2 대화를 했습니다. 9일날.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중국은 UN 대북 경제제재 합의를 준수하겠다. 중국은 UN 대북 경제제재 합의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성실하게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9일날 2대2 2+2 대화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요거는 받아들인다. 대북 제재는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 반대한 것도 있어요. 뭘 반대했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자꾸 독려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언급하면서 전면전도 거의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대만은 너네가 건들지 말아라. 대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중국해에서 자꾸 군사훈련하지 말아라. 미국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북한 문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대만하고 남중국해는 양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미국 측에서는 매티스하고 폼페이오는 물론 중국의 대만하고 남중국해를 건들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매티스하고 폼페이오는. 대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세계인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미국은 어느 나라건 그 나라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성도 미국은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더 강하게 반격을 했어요. 우리는 너네가 뭐라고 하던 남중국해에서 끊임없이 자유의 항해 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그쪽에 계속 군함을 보내서 작전을 감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나려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비췄고, 대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 대만은 남중국해도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라. 이런 겁니다. 미국은 물론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국도 역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만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반격을 했고,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미국도 남중국해 우리도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절충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 문제 너네 끼어들지 마.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알았어. 북한 문제 우리 이제 좀 물러설게. 이렇게 합의가 이제 서로 도출된 거고,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 절대 대만은 양보 못해. 하나의 중국, 우리의 이 절대 이념이죠. 하나의 중국, 이거 양보 못해.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이제 겉으로는 우리는 모든 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대만의 독립성도 우리는 존중한다. 이렇게 물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세게 반격하지는 않았고, 이제 첨예하게
그 대립하는 곳이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중국도 물러나지 못하겠다. 미국도 우리도 물러나지 못한다. 요겁니다. 이렇게 대략 이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에서 슬슬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리고 그 8일에 9일날 전날에 2+2 회담하기 바로 전날에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에 대한 6,300만 불 자산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산이 북한의 누구 자산인지, 뭐 어떤 노동당 고위층 자산인지, 뭐 노동당 소속 어떤 기업의 자산인지, 어떤 단체의 자산인지, 그거는 밝히지 않았어요. 누구 자산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6,300만 불 자산을 동결한다고 그랬어요. 뭐 김정은 자산이겠죠. 김정은 자산.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슬슬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에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중국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북한에서는 슬슬 이제 발을 빼려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번 달 말 11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잖아요. 그때 아마도 좀 합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야, 우리가 북한 문제는 끼어들지 않을게. 그러니까 조금 경제 전쟁을 조금 풀어줘라. 아마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요. 또 이제 9일날 워싱턴 포스트에 펜스 부통령이 기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글을 기고를 했냐면은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인 대북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펜스가. 아직 이제 펜스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몇 달 만에 처음 등장한 건데 아직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있지만 아마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펜스가 조금 이제 전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폼페이오가 이제 전담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폼페이오하고 매티스가 좀 중국을 전담하고 펜스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 아마 그들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펜스 마음에. 펜스는 아마도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딱 걸고 넘어와서 그 문제를 딱 쥐고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펜스가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펜스 위주로 돌아갈 것 같고, 물론 아직 그렇게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이긴 한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건 확실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 같지는 않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데 미군이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이양할 의향은 있는 것 같다. 그거 역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세 개의 사령관직을 겸임하죠. 바로 로버트 에이브람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임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부임하면서 취임사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은 제가 사실 영어 잘 못해요. 영어 발음만 제가 조금 막 굴리는 거지 영어 잘 못하는데 다 못 들었어요. 대략 뭐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좀 들린 것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o all of you,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thank you. 굉장히 그 말하는 톤이 아주 씩씩해요. 아주 박력이 있고 씩씩합니다. 이분 그 연설하는 톤을 보니까 빈센트 브루스하고는 빈센트 브루스는 뭐 좀 약간 좀 여성스럽잖아요. 좀 점잖잖아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박력 있어요. 말하는 것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To all of you,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thank you.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쫙쫙쫙 해 나가는데 More than anything, I send you clear message to the world. I send you clear message to the world. 내가 여러분 새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but all of Northeast Asia and Indo-Pacific region. 동북아 모든 지역과 인도퍼시픽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but all of Northeast Asia and Indo-Pacific reg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인도퍼시픽 전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거다. 아주 그냥 첫 멘트가 이거예요. 첫 멘트가 아주 씩씩하게 이거를 그냥 첫 멘트로 내뱉더라고요. 취임사 연설에서 대놓고 주한미군 여기 있겠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할 것 같다고, 전작권을 이양할 의사는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작권을 이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김정은이 점점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쌩 까고 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쌩 까고 그동안 너무 귀찮은 문제였는데 트럼프의 목적은 2018년도 중간선거까지 11월 중간선거까지만 김정은을 조용히 시키는 거였는데 어째 겨우 이제 김정은 등 다독여 가며 겨우 진정시켜서 조용히 시켰어요. 성공했어요. 어쨌든 김정은을 조용히 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이제 이 귀찮은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 문제에 별로 당분간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누구한테 떠넘겼습니까? 펜스 보고 야, 너 북한 인권 문제 예전부터 관심 많았는데 이 문제 이제 너가 좀 한번 다뤄볼래?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너가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 좀 주도해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펜스가 앞으로 북한 문제를 좀 주도해서 압박해 나갈 것 같은데 미국이 본격적인 북한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아마도 제 느낌상으로는 자,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은 물론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를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미국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내는 것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을 먼저 붕괴시키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서 정말 손을 빼고 발을 빼고 나오기 시작하고 북한 문제가 완전히 트럼프 손아귀에, 미국 손아귀에 딱 잡히게 되면은 아마도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할 겁니다. 2020년 대선 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선에 돌입해야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유일한 타겟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유일한 타겟책,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타겟책,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요.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문재인 정권.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이제는 미사일을 막 쏘아 올리기도 힘들어요. 미국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김정은이 화가 나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다시 재개한다고 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 도저히 이제 김정은 정권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한 번만 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도 도저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김정은을 도와줄 수가 없게 돼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이 현 정권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든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한 번만 더 쏘아 올리면은.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미사일 도발은 아마도 좀 자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더욱 평화 공세로 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더욱더 평화 공세로 나오게 될 겁니다. 김정은이 원래 러시아 방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그것도 연기됐어요. 러시아도, 올해는 오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내년에 올래? 이렇게 러시아도 이렇게 한 발 뺐거든요.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참 머리가 좋습니다. 트럼프가. 이 트럼프의 이 전략은 참 머리가 좋아요. 아주 그냥 북한을 사방으로부터 지금 고립시키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만. 중국도 지금 이제 손 들고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손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선택은 문재인 정권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앞으로 미사일 도발을 다시 재개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남한에 대한 평화 공세를 더 밀어붙일 건데, 평화 공세를. 그것이 뭐가 될까? 그것이 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될까?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이 남한에 내려올 것인가? 문재인하고 만나려 정말 그거를 할 것인가?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사일 발사를 선택하는 것보다, 미사일 시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남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평화 공세를 더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남한에 대한 군사 안보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남한에 방문할게. 대신에 지난번 방송에 얘기했던 해병 2사단, 육군 제7군단 뒤로 빼면 안 되겠니? 이런 걸 아마 요구할 거예요. 이걸 아마 요구할 겁니다. 김정은이. 자, 해병 2사단하고 제7군단하고 뒤로 빠지면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최전방을 지키고, 현재 최전방을 지키는 유일한 주한미군이 뭐냐면은 지금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라는 그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제210 화력여단이거든요. 210 포병여단. 그게 유일하게 인계철선 역할로서 휴전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주한미군인데, 자, 해병 2사단도 빠지고 제7군단도 뒤로 빠지면은 미 2사단 혼자 어떻게 거기 덩그러니 혼자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거 뺄 겁니다. 뒤로 210 포병여단을. 그 혼자 그렇게 덩그라니 최전방에 주한미군 혼자 남아있으면 위험하거든요. 뒤로 뺄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그러면 완전히 거의 무장 해제되는 겁니다. 최전방이. 아마 그때를 노리고 김정은이 최후의 모험을 걸지 않을까. 그 시점에 가게 되면은 조만간에 그 시점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상이에요. 상상이고 다 추측인데 김정은이 정말 이성이 있다면은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뭐냐면은 남한 정부에 대한 평화 공세거든요. 그 평화 공세의 목적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국방력, 최전방에 있는 국방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이 전략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현 정부가 해병대 해병 2사단, 육군 제7군단, 한국 최강의 기동군단이죠. 제7군단, 그거를 뒤로 빼느냐 과연. 그 두 부대가 뒤로 빠지면은 최전방에 있는 지금 마지막 남은 주한미군 210 포병여단, 그거 혼자 주한미군 걔네들 혼자 거기 앞에 있을 순 없거든요. 걔네들도 빠져야죠. 한국도 빠지는데 조만간에 이런 아주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